안녕하세요. 옆집겜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이고요. 내일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찾아보려고 조회 종목 순위를 돌리면서 한번 추려보긴 했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종목은 5종목이에요. 안랩, 하이스틸, 문배철강, 일성건설, 미래생명자원. 이 5종목 중에서 이제 내일 관심 종목으로 가져갈 종목이랑 뺄 종목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찾은 다음에 매매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이제 4종목 중에서 오늘 저는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한 9시 4, 5분 정도까지 MTS로 이제 차트를 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없어서 매수를 하진 못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봤더니 안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계속 HTS로 매매를 하던 때처럼 봤으면 안랩은 매수를 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빠졌죠.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울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첫 번째로 장초에 양봉으로 뻗어주면서 수급이 받쳐줄 때 지지되는 걸 확인한 후에 매수해서 최대한 빨리 먹고 빠진다 라는 게 이제 제 매매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빠진다면 양봉으로 시가를 재돌파한 후에 양봉으로 이제 지지되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먹고 빠진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매매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빠졌어요. 처음부터. 양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수급이 받쳐준 게 아니고 수급은 받쳐주지만 음봉으로 빠졌죠. 그러면 이제 시가를 다시 재돌파해 주면서 지지해 주는 봉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 시가를 재돌파했지만 봉이 완성된 거는 지지를 하지 못하고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계속 이렇게 시가를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할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한신기계도 보시면 처음에는 양봉으로 뻗어주는 듯 하다가 봉이 완성된 건 음봉이에요. 음봉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제가 9시 한 4, 5분 정도까지밖에 확인을 못했었기 때문에 대신 이제 NHN 벅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요. 이걸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MTS에서는 한 요 정도 분까지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시작을 해줄 때 요 정도가 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다른 종목은 이제 다 음봉이고 얘가 양봉이라서 매수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끝내 매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보시면 뭐 이전 봉들이랑 비슷비슷해요. 뭐 이렇다 할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붙지 않아서 제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양봉으로 뻗어주면서 수급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가서 먹고 빠진다가 첫 번째 이제 매매 계획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았고 그럼 벌써 이 봉이 완성되면 이제 6분이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어쨌건 첫 봉에서 수급이 안 붙어서 제가 하지를 못했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오늘 이제 아쉬운 거죠. 안랩은 제가 요 두 번째 봉까지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봉까지는 보고 있는데 이 봉이 완성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완성되는 걸 봤다면 이제 제가 들어갔을 텐데요. 왜냐면 일단 음봉으로 빠진 게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지지가 됐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된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손절인지 수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손절을 하는 거고, 아니면 손절 라인까지 터치를 안 하면 들고 가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은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지지되는 걸 확인을 하고 요 음봉에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더 아예 고가가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요봉에서 매수를 하던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를 더 감수하면 수익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지되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먹고 빠지면 좀 더 보수적으로 고가가 지지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봉에 들어가는 거랑은 수익률 차이가 있죠. 대신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 시가를 재돌파할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재돌파할 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재돌파할 때 들어가면 손절 라인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최대한 본절에서 그냥 나오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지되는 걸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손절 라인을 터치하면 그냥 손실을 보고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 봉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보면 마이너스 1.45%예요. 그럼 보통 이제 저희가 퍼센트를 잡을 때 2% 아니면은 뭐 3% 이 정도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할 상황이 없어요. 뭐 정말 타이트하게 나는 뭐 시가를 터치하면 그냥 나가겠다 하면은 털릴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에서는 털리지 않을 거고 아마 여기까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었죠. 그 다음 기회는 이제 요건데요. 저희가 이제 먹고 빠졌어요. 한 차례 먹고 빠지죠.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먹고 빠지면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흐지부지 하는데 만약에 10시까지 지켜본다고 하면 9시 45분이니까 1시간 정도 나는 장을 보겠다 하면 요것도 분명히 먹을 수 있는 봉은 맞아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차례 이제 매매를 하면 그냥 이제 HTS로 매수를 할 때도 그냥 한 차례 이제 매매했으면 수익을 보면 그냥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보지 못했을 텐데 만약에 여기 매매를 하시고 뭐 너무 시간이 이르다 싶어서 지켜보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도 들어가서 먹을 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신다면 보통 어디서 들어가시나요? 이제 이렇게 지지가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지가 되다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들어가시거나 뭐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매수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매매를 하시는 건데 요 봉을 보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매매 계획이랑 좀 비슷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네, 어 양봉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수급이 붙어 있을 때 지금 거래량이 여기보다 요 거래량이 수급이 붙어 있죠.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수급이 붙어 있을 때 들어가서 먹고 이제 나온다. 이게 제 매매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걸 본다고 해도 음봉으로 빠졌네. 근데 이게 뭐 시가 밑으로 빠지진 않아. 시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 뭐 올라갈 수 있어. 이건 좋은 신호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해주다가 양봉이 나오네. 나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봉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준다 할 때 들어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돌파 매매는 이해는 하지만 근데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왜 돌파 매매는 가능하냐? 돌파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수급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돌파는. 왜냐면 요 봉에 지금 깔려있는 거래량들을 치고 먹고 올라가면서 지금 고점을 그전 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봉이 만들어지면은 거래량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가면은 돌파 매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돌파 매매라는 거는 이제 또 여기를 넘어설 때 요 봉에서 들어가는 거죠. 요 봉에서. 근데 요 봉에서 들어가는 건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요 봉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지지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서 음, 돌파는 뭐 어느 정도 뭐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런 데서는 저는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돌파도 뭐 정말 수급이 세게 붙어 있지 않는 이상 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여기서 들어갔을지 여기서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켜보면. 근데 만약에 오늘 처음부터 계속 HTS를 봤다면 저는 분명히 이제 처음에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여기까지는 아마 지켜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수익 내고 그냥 빠졌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제 두 개 다 드셨으면 좋고 아니면은 한 자리라도 드셔서 오늘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내일 종목은 안랩 방금까지 봤던 종목인데요. 중요한 자리는 14만원 일단 볼게요. 14만원. 그리고, 14만 5천원. 14만 5천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안랩은,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이제 다 뛰어넘었고, 여기서 이제 내일 더 양봉으로 뻗어준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진입하기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내일 뭐 양봉으로 뽑아주던 뭐 음봉이던 어쨌건 내일 관심 종목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좀 관심 종목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랩은 14만원, 14만 5천원 중요한 자리 잡고요. 그리고 하이스틸. 하이스틸은 4,650원. 4,650원. 요거 선 하나만 그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4,650원. 4,650원 중요한 자리로 보고 4,650원 이상에서 시작하면 좋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4,65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 뭐 VI 걸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VI 걸리면 이제 VI 풀렸을 때 수급 붙어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지지를 해줄 때 매수를 하고 먹고 빠진다 이게 제 이제 매매 계획인데요. 두 번째는 당연히 뭐 VI 걸려서 시작을 한다 쳤을 때 VI 끝나고 음봉으로 빠진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시가를 재돌파해 주는 걸 보고 수급이 붙어 있을 때 들어가서 먹고 빠지겠죠. 오늘 안랩처럼. 만약에 이게 4,500원도 하나 그어 놓을게요. 뭐 4,500원인데 이게 음봉으로 빠지면은 당연히 매매 계획은 두 번째 매매 계획으로 되는 거고 4,5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면서 수급이 붙어 있다.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VI 안 걸리고 VI 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양봉이면서 수급이 붙어 있다.
그러면 좀 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랩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매 계획 그럼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안랩도 14만원, 14만 5천원에서 시작을 하면 좋다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똑같죠. 만약에 오늘처럼 음봉으로 빠진다면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시가 재돌파하고 지지해주는 거 본 다음에 거기에 수급이 이제 몰려 있으면, 수급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거고, 만약 오늘이랑 틀리게 양봉으로 뻗어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안 붙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수급이 붙어 있으면 이제 지지해주는 거 보고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죠. 그리고 이제 문배철강, 문배철강은 5,300원, 중요한 자리 5,300원 하고요. 그리고 5,500원. 얘가 아마 내일 5,300원, 5,500원에서 좀 그 사이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 5,300원까지만 가도 일단은 위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좋은 거라서 일단 장 막판에 좀 올렸죠. 얘도 똑같죠. 5,300원, 5,500원에서 뭐 그 사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급이 붙어 있고 양봉으로 뻗어준다. 그럼 지지해주는 거 보고 들어가서 빠르게 먹고 빠진다. 그리고 만약에 5,300원, 5,5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봉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5,300원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 시작을 하거나 하면 다시 시가를 재돌파해주는 걸 보고 지지가 됐을 때 수급이 붙어 있으면 먹을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서 먹고 빠진다. 이제 문배철강은 그렇게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죠. 뭐 매매 계획은 항상 똑같고요. 일성건설은 4,300원, 그리고 4,500원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뻗어주면서 내일 장초에 시작을 하면서 조회 종목 순위 상위에 있거나 아니면 뭐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에 있던가 수급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지지를 해줄 때 들어가서 먹고 빠진다. 그런데 만약 음봉으로 시작을 하면 다른 종목이랑 똑같이 다시 시가를 재돌파해 주는 거를 보고 재돌파한 후에 지지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수급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서 먹고 빠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계획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무조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매수하는 건 쉬워요.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에서 그냥 칼같이 끊고 나오려면 계속 손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매수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가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면 되고, 매수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간다면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 오늘은 내가 손실을 보는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고 이제 내일 다른 종목 찾아서 매매해서 수익을 거두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인정을 안 하고 뭐 다시 오를 거야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좀 잘못된 매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건 쉽고 대응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를 하시면서 손절을 생각하시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300원, 11,750원. 미래생명자원은 일단 12,300원은 잡아야겠죠? 12,300원 잡고, 그리고 11,500원. 11,500원 이렇게 잡고, 이제 내일 11,500원 잡고,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워본다면, 당연히 11,500원에서 시작을 하거나 12,300원에서 시작을 했을 때, 장초에 양봉으로 뻗어주면서 수급이 붙어 있으면, 지지해주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이제 먹을 자리를 보고 들어가서 최대한 빠르게 먹고 빠지는 게 첫 번째 매매 계획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초에 이제 음봉으로 빠지면 시가를 재돌파해주는 걸 보고 그 다음 지지해주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수급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뭐 수급이 붙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은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당 단위가 크기 때문에 몇 틱만 떨어져도 바로 2, 3%가 떨어져서 좀 타이트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수급이 붙어 있으면 좀 조금이라도 그냥 오른다 싶으면 빠르게 먹고 빠지는 거? 그게 이제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실이던 수익이던 좀 빨리 끊던가 아니면 빨리 좀 먹고 빠지던가 해서 좀 아쉬워도 그냥 수익만 거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래생명자원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원칙 매매하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